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고창 선운사 동부람지 마의 열의 좌상. 도적을 구원한 검단선사 사람의 마음을 모으다. 사계가 아름다운 이곳 선운사 자락에는 이야기도 가득하다. 그중 도솔한 마애불에 관한 설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창건설화다. 검단선사는 백제 위덕왕의 뜻을 받들어 선운산 도솔암 칠송대 암벽에 불상을 조각하고 동부람이라는 공중 누각을 지었는데 조선 영조 때 궁중 누각은 무너졌고 도솔암에는 조각된 마애불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구전으로 내려온 마애불 창건의 주인공은 위덕왕과 검단선사다. 벼랑에 세워진 이 부처님은 백제 위덕왕이 검단선사에게 부탁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위덕왕은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고 웅진 천도 이후 또다시 백제의 위기를 맞이한 왕이다. 패전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실추된 백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적 통합이 필요했고 그 해결책으로 출가 수행을 결심할 만큼 불심에 의지한 왕이었다. 위덕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불심을 이용한 지배층을 대표한다면 검단선사는 민중을 대표한 실천적 인물이다. 선운사의 계산조로 알려진 검단선사는 얼굴이 숫덩이처럼 검다하여 이름하였다고 한다. 인적이 끊긴 심산유곡의 동굴에서 홀로 촉은 목피와 흐르는 계곡물로 허기를 달래며 수도에 정진하는 수도승인 그는 이곳 고창무장의 가난한 마을에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을 교화한 뒤 천일염을 제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국민들에게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 준 것이다. 고창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천일염 제조로 이제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도적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검단선사를 기리기 위해 봄, 가을에 보은염이라는 이름으로 선운사에 소금을 보내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사는 마을도 검단선사의 이름을 따 검단리로 불렀다고 한다. 이들이 도적이 된 이유는 삼국시대 전쟁의 혼란기, 지배층의 수탈과 탐악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 설화는 첩첩산 중의 울창한 숲속 서해안 벽지 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소나 중의 마애불 비기 탈취 사건 사람이 하늘이다. 마애불에 관한 두 번째 설화는 더욱 흥미진진하다. 그것은 마애불의 배꼽 부분에 비기가 감춰져 있는데 그 비기가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한다는 첨언이다. 한양이 망한다는 것은 조선 왕조가 망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늘이 선택한 자, 곧 민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설화는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것이라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곧 비기를 열면 벼락이 친다는 내용으로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비기를 가진다는 뜻일 것이다. 전라감사 이서구는 비기에 대한 욕심으로 이를 탈취하려 했으나 소문처럼 벼락이 쳐 재빨리 봉인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져 온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마애불이 자리한 고창 무장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인접하여 어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강했다. 더구나 19세기 후반 잦은 이양선의 출몰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자연재해와 수탈에 시달린 농민들은 지배층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다. 무엇보다 정감록 사상과 동학 사상이 더욱 팽배하였다. 특히 무장지역은 신분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이 널리 펴져 있었다. 황현의 오화기문에는 백성은 장터에 가듯이 동학으로 몸을 의탁했고 우도에서 좌도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동학도가 없는 곳이 없었는데 그 무리가 수십만이나 되었다라고 하여 동학에 모여드는 민중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고창 무장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동학 접주 손화중은 이러한 민중들의 심리를 꿰뚫고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이들 속에 파고들어 더욱 그의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나갔다. 그리고 마애불 비기 탈취 사건을 일으켜 새 세상을 선도할 지도자임을 증명한다.
그것은 1892년 8월 손아중 포의 동학교도들이 마이블 비기를 탈취한 사건이다. 이미 벼락이 한번 친 상태라 무서울 것이 없었다. 사실 비기란 불상을 만들 때 벽사의 뜻으로 대장경 목록을 써서 넣고 생금은 등 7가지 주요 보배를 깊이 넣어두는데 이들이 가져간 것은 이러한 보물들이라고 한다.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과 간행본에는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호남 지역 유생들의 기록물이나 천주교 제8대 조선 교구장 미대리 수집한 동학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때 탈취한 비결은 손아중이 가져갔으며 무장 현감은 이 비결을 찾기 위해 동학교도를 잡아 엄벌에 처하였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고 한다. 마이블 민중의 꿈이 깃들다.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이 비기는 3000년 전 검단선사라는 도승이 저작한 것으로 그 비기 속에는 조선왕조 500년 후에 성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며 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은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이블 비기에 관한 내용은 도적을 구한 검단선사처럼 19세기 민중의 불안과 위기 상황을 구원할 진인의 출현을 열망하는 이 지역 민중의식의 표현이다. 어쩌면 새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열망한 정감록 사상과 연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손아중이 비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실 여부와 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떠나 동학과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주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손아중포가 벼락사를 맞지 않고 비기를 수중에 넣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포되었던 조선왕조 500년이 되는 1892년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정감록 사상에서 볼 때 조선왕조의 운세가 끝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을 통해 손아중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진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고창 지역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한 손아중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시 민중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비기를 내어준 부처님의 꿈은 모두가 차별 없이 다 함께하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민심이 천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